했는데요. 그걸 루즈벨트 보급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합국의 주도 국가인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름을 따서 루즈벨트가 보급을 시켜준다. 눈먼 보급 물자를 독일군들이 횡재를 한 거죠. 미군 고립 지역에다 투하했는데 위치가 뭐 바람에 날렸거나 비행이 잘못돼가지고 독일군 지역에 투하해가지고 M1 카빈 소총, 그 다음에 허쉬 초콜릿, 그 다음에 그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또 많은 것들이 거기에 투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을 독일군들이 이제 먹게 되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그 미국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미국 맛에 길들여진 그 독일군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허쉬 초콜릿, 코카콜라, M1 카빈 소총 뭐 이런 것들이 미군 지역에 투하되어야 하는데 독일군 지역에도 투하돼서 독일군들이 횡재했다 이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미군이 공격을 아르덴 대공세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르덴 대공세 6주 동안 전개되면서 연합국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6개 연합국의 그 군대가 독일 베를린 입성이 늦어져 버린 거죠. 6주가 거기에서 정체가 돼 버리니까 아르덴 대공세로 인해서 연합국의 공격, 그 전진이 6주가 정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전진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바로 동부전선에서의 소련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독일이 이제 패배하고 베를린 지역,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연합국이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 모양의 베를린의 동쪽 절반은 이제 소련이 차지하고 서쪽 절반은 세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가 3분의 1씩도 분할하는 그런 구도로 된 배경은 바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소련이 먼저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 다음에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독일 내부에다가 붉은 오케스트라라는 스파이 집단을 침투시켰었습니다. 전쟁은 첩보전이죠. 첩보전에서 승리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독일군 내부에다가 소련의 첩자 스파이들을 침투시켰는데요. 그 첩보 스파이 집단 명칭이 붉은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붉은 오케스트라라는 스파이 집단을 통해서 벌지 대전투, 아르덴 대공세가 있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지도자는 연합국에 안 알려줬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도 같은 연합국이면서도 그 미국, 영국, 프랑스에다가 즉 서부전선에다 안 알려준 이유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소련이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서부전선에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식으로 서부전선에서 6주가 정체되는 바람에 연합국의 미영프가 주도하는 연합국의 독일 베를린 점령이 늦어져서 소련군한테 소련이 먼저 베를린을 점령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르덴 대공세가 1945년 1월 25일에 끝나고요. 2달 후인 3월 하순에는 라인강을 연합국이 돌파합니다. 라인강의 레마겐 다리를 돌파하고 4월 중순에서는 이제 서부전선에서 독일이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지가 꺾여 버려서 사실상 항복했고요. 그 무렵 1945년 4월 10일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테쿰스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인데요. 그분이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고 18일 후인 4월 30일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그 다음 5월 1일 날 새벽에는 독일 베를린을 먼저 점령한 소련군이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꼭대기에다가 그 소련 국기를 개양을 합니다. 소련 국기가 정식으로 있지 않아서
식탁포 있죠. 식탁에 덮는 식탁포를 여러 개 이렇게 쫙 맞추게 해가지고 바늘로 꿰가지고 소련 국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1일 새벽에 소련군이 독일의 상징인 베를린의 연방의회 의사당 꼭대기에다가 소련 깃발을 꼽아서 결국은 소련이 독일 베를린을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먼저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가 벌지 대전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의 독일 베를린 입성이 6주 늦춰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면 2차 세계대전 벌지 대전투에서 미국의 사상자는 약 9만 명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영국군은 사망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종자, 부상자 다 합해도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군의 사상자는 약 9만 명 정도니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연합국을 주도했던 미국의 사상자는 9만 명 정도인데 영국은 사상자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 사망자는 200명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도 그 영국의 21 집단군 사령관 오마가 아니라 버나드 몽고메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벌지 대전투 아르덴 대공세에서 주도했던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군이다. 그래서 독일 베를린 진공 작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사령관이 할 게 아니라 버나드 몽고메리 영국군 사령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사령관이든 또 12 집단군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 장군이든 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든 이런 분들 완전히 대노했습니다. 분노를 했던 거죠. 미군의 사상자가 9만 명 정도인데 영국군은 사상자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영국군이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아르덴 대공세를 승리를 주도했다라고 하니까 미군 장군들이 다 분노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21 집단군 사령관을 선수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즉 서부전선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지중해 전구에서 총사령관을 하고 있던 영국군의 총사령관 헤롤드 알렉산더 장군이 버나드 몽고메리보다 서열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전구니까 북아프리카 지중해 이탈리아 전구의 연합국 총사령관 헤롤드 알렉산더 장군으로 선수 교체를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버나드 몽고메리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버나드 몽고메리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서부전선 총사령관한테 공식 문서로서 사과를 했고 윈스턴 처칠, 영국의 영웅 윈스턴 처칠도 의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르덴 대공세에서 영국이 역할을 한 건 맞지만 미국의 역할은 더 크다. 미국의 그 역할이 빛을 큰 승리의 요인이 됐다. 영국의 그 전과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승리의 주역이다. 이런 취지로 연설을 하니까 그때 이제 미군의 서부전선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이제 분노가 풀려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벌지 대전투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서부전선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반격인 벌지 대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1965년에 워너 브로더스사에서 벌지 대전투라는 영화를 개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의 그 수많은 전투 중에 미군 입장에서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 9만 명 정도 발생된 벌지 대전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곧 한국금융연수원 강의 출강을 했는데요.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연말연시 행복하고 즐겁고 뜻깊고 건강하고 보람찬 연말연시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이 이제 앞으로 3일 정도만 남았는데요. 앞으로 3일 정도 지나면 새해 2024년이 밝아옵니다. 새해 만사 형통하시고요.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2, 3분 더 찍을 수 있는데요. 자, 2차 세계대전 1945년 4월 30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사살을 하고 5월 8일 날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하고 5월 9일에는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기념일이 러시아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다릅니다.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은 1945년 5월 9일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승전 기념일은 5월 8일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독일의 동부 지역인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을 막아낸 독일군 병력이 약 한 4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00만 명. 그에 반해서 2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 독일의 서쪽인 프랑스 이쪽 서부전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일군을 막아낸 그 독일군의 병력이 한 50만 명 정도 있는 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독일의 동쪽인 소련에서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이 막아낸 독일군 병력은 약 450만 명인데요. 반면에 독일의 서쪽인 서부전선 프랑스 이쪽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막아낸 독일군 병력은 그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약 50만 명 정도의 독일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소련 지역으로 공격해 간 병력이 약 450만 명, 서쪽인 서부전선 프랑스 쪽으로 공격해 간 병력이 그의 9분의 1인 약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니라 소련이다 이겁니다. 소련. 그래서 5월 8일 날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하니까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독일은 소련을 상대로 항복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5월 9일 날 다시 한번 항복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7일 날 독일이 연합국의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국 총사령부가 있는 프랑스 랭스에 가가지고 독일의 작전참모본부장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발효 시점은 5월 8일 밤 10시 밤 11시였습니다. 밤 11시에 발효되는 걸로 했습니다. 자, 5월 7일 날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령부가 있는 프랑스 랭스에서 독일의 작전참모본부장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5월 7일에 했는데 발효 시점은 5월 8일 밤 11시를 기해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 행사를 중단한다라고 발효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소련이 그거에 대해서 아까 그 이유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독일의 총사령관이 독일의 베를린 외곽에 있는 독일 공과대 안에 소련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먼저 독일 베를린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령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령부에 독일의 이제 총사령관이 간 겁니다. 서부전선에는 작전참모본부장이 갔는데 이번에는 소련군 사령부가 있는 베를린 외곽의 독일 공과대 안에는 독일의 총사령관이 가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그게 시점이 언제냐? 중부 시간, 독일 베를린 유럽 중부 시간으로 5월 8일 밤 10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전선의 발효 시점이 불과 15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발효 시점이 서부전선의 그 항복문서의 발효 시점은 5월 8일 밤 11시인데 그보다 15분 앞선 5월 8일 밤 10시 45분에 독일 총사령관이 소련군 총사령관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시간이 5월 8일 밤 10시 45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소련 시간,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시간으로는 5월 9일 새벽 00시 45분입니다.
소련 시간하고 독일 시간이 다르니까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시간으로는 5월 9일 새벽 00시 45분입니다. 그래서 발효 시점이 소련의 전승 기념일은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발효 시점이 5월 9일 00시 45분이니까요. 요시프 스탈린이 소련 의회에서 승리했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전승 기념일,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은 5월 9일이고 반면에 미국, 영국,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은 5월 8일인 겁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약 20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23분 정도 한 건데요. 자,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